여러분, 오늘 날짜 2026년 2월 7일. 지금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중국해의 침묵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곳은 미 해군의 항모전단과 중국의 해경선들이 매일같이 물대포를 쏘며 대치하던,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아시아의 화약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성 사진을 보면 기이할 정도로 바다가 조용합니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비밀리에 협정을 맺고 동시에 철수했다는 식의 철수설이 괴담처럼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이것은 틀렸습니다. 팩트는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더 심각합니다. 강대국들은 철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즉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골마버린 거인들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중국은 경제 위기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고, 미국은 자국 이기주의라는 벽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늙어버린 인구 구조 때문에 배를 띄울 선원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전 세계 물동량의 30%, 한국과 일본으로 들어오는 에너지의 90%가 지나가는 이 거대한 바다에 사상 초유의 권력 공백 파워펌킨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다는 주인이 없어지는 순간 무법천지가 됩니다. 해적들이 날뛰고 통제되지 않는 선박들이 엉키는 지옥도가 펼쳐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지금 남중국해는 그 어느 때보다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거대한 바다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아닌 제4의 세력. 도대체 누가 이 혼란의 시기에 바다의 지휘봉을 잡게 된 걸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남중국해의 파도를 가르는 거대한 선박들, 그 갑판 위에서 조용히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미군도 중국군도 아닙니다. 바로 한국인들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대한민국 기업들은 조용히, 그러나 아주 치밀하게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오늘 전 세계는 한국이 만들어낸 이 믿기 힘든 반전 드라마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 기업들은 그 위험한 바다에서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세계 2위의 군사 대국 중국이, 그리고 세계 최강 미군이 바다를 비워둘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그래서 더 충격적입니다. 먼저 중국을 봅시다. 시진핑 주석의 해양 굴기, 그 거대한 야망은 결국 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2025년 말 중국 해군 내부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고서 하나가 서방 정보 당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보고서의 핵심은 원양 작전 예산 40% 삭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먼 바다로 나갈 기름값도, 고장난 엔진을 고칠 부품비도 바닥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던 위풍당당한 중국의 항공모함들,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위성 사진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대부분이 모항인 하이난 섬에 몇 달째 꼼짝 않고 정박해 있습니다. 겉보기엔 위협적인 회색 선체들이지만 내부는 녹슬어가고 있는 종이 함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로 지방정부가 파산하면서 해군의 밥줄까지 끊어버린 초유의 사태가 2026년 중국에 민낯입니다.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세계 경찰은 이제 그만두겠다. 이것이 2025년 발표된 미국의 새로운 안보 지침이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철저하게 가성비를 따집니다. 돈이 되지 않는 분쟁, 석유가 나지 않는 바다에는 더 이상 미군을 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조용히 항모 전단을 하와이 뒤로 물렸고 오직 자국 경제 재건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배는 최신식인데 그 배를 탈 사람이 없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저주가 안보까지 덮친 겁니다. 2026년 현재 일본 자위대의 평균 연령은 40대를 넘어섰습니다. 거친 남중국해의 파도를 감당할 젊은 수병들이 사라지자 일본 해상자위대의 작전 방향은 일본 앞바다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베트남과 필리핀 같은 동남아 국가들입니다. 미국은 떠났고 중국은 종이 호랑이가 됐고 일본은 늙어버렸다. 이들 국가에게 남중국해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해적들이 유조선을 납치하고
정체불명의 선박들이 영해를 침범할 텐데 지켜줄 보안관이 사라진 겁니다. 남중국해는 이제 힘의 공백 상태, 말 그대로 주인 없는 무주공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동남아 지도자들은 전 세계에 SOS를 쳤습니다. 누구든 우리 바다를 지켜줄 수만 있다면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어둠 속에서 조용히 손을 든 나라가 있었습니다. 군사 동맹을 맺자는 거창한 제안도, 기지를 짓게 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나타난 한국의 비즈니스맨들이었습니다. 이 그들은 공포에 떨고 있는 동남아 장관들에게 딱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한 장이 남중국해의 판도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도대체 그 사진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총 한 방 쏘지 않고 이 바다를 접수했을까요? 한국의 비즈니스맨이 동남아 장관들에게 내밀었던 그 사진, 그 속에는 최첨단 미사일로 무장한 한국형 호위함과 거대한 LNG 운반선이 나란히 파도를 가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단 한 줄의 문구가 적혀 있었죠. 토탈 메리트 솔루션, 토탈 해양 솔루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미국이나 러시아는 단순히 무기를 팔았습니다. 배를 팔고 나면 그만이었습니다. 고장 나면 부품을 기다리는 데만 반년이 걸렸고, 그마저도 국제 정세가 바뀌면 지원을 끊어버리기 일쑤였죠.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달랐습니다. 배만 파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의 바다를 완벽하게 지켜줄 시스템을 팝니다. 대한민국 조선업계의 두거인 HD 현대와 한화오션이 손을 잡고 만든 원팀 원팀. 전략이 여기서 빛을 발했습니다. 한화오션에 최첨단 레이더가 탑재된 군함이 앞장을 서고 그 뒤를 HD 현대의 상선들이 따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단을 우주에 있는 한국의 통신 위성이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보호합니다. 베트남과 필리핀 정부는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박 구매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안보 서비스를 구독하는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여기서 결정적인 한 방, 전 세계를 침묵시킨 숫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86.6%입니다. 2026년 1월 기준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고부가 가치 LNG 선박의 86.6%가 한국산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일까요? 지금 당장 남중국해를 지나는 에너지 수송선 10척 중 9척은 한국의 기술력이 없으면 멈춰선다는 뜻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해양 굴기를 외치며 따라오려 했지만 이 초격차 기술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중국산 배는 가스가 새어나가고 엔진이 멈추는 불량품 취급을 받는 동안 한국산 배는 바다의 반도체라 불리며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동남아 국가들은 깨달았습니다. 중국의 낡은 군함이나 미국의 말뿐인 약속보다 지금 당장 내 앞바다를 지나가는 저 한국산 선박들이 훨씬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방패라는 사실을 말이죠. 한국 기업들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오직 기술력 하나로 남중국해의 생명줄인 에너지 항로를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가장 공포스럽게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진핑 주석입니다. 그는 한국의 이 독점이 중국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도대체 왜 중국은 한국 발 없이는 숨도 쉴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반전, 공포의 킬 스위치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장에 이어집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금 밤잠을 설치는 진짜 이유, 그것은 바로 중국의 목덜미를 겨누고 있는 치명적인 기술의 역설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제조 2025를 외치며 모든 것을 국산화하려 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LNG 선박 기술을 훔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중국 국영 조선소인 후동중화가 수조 원을 쏟아부으며 한국을 넘어서겠다고 큰 소리 쳤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영하 163도, 천연가스를 액체로 운반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이 극저온의 기술 장벽 앞에서 중국은 무너졌습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건조한 LNG 선들이 단열 실패로 선체 외벽이 얼어붙는 결빙 현상 아이스링을 일으키며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선 것입니다. 가스가 새어나오는 배는 움직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전 세계 보험사들은 중국 선박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중국 에너지 기업들조차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 조선소에 줄을 서야 했습니다. 여기서 역사상 가장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를 봉쇄하려 해도 정작 그 바다를 지나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에너지의 90%가 메이드 인 코리아 선박에 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이 쥐고 있는 진짜 무기는 미사일이나 어뢰가 아닙니다. 바로 원격 유지 보수 리모트 MLO라는 보이지 않는 목줄입니다. 한국산 스마트 선박들은 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한국 본사의 통제를 받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엔진 진단, 핵심 부품 교체 승인까지 모든 것이 한국 엔지니어의 손끝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내일 당장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무력 도발을 감행한다면 한국 정부는 굳이 군함을 파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서울의 통제센터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오늘부로 중국 향 선박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 그 순간 남중국해를 지나는 수백 척의 LNG선과 유조선은 그 자리에서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이 시스템 오류가 떠도 고칠 수 없고 부품이 망가져도 교체할 수 없습니다. 중국으로 들어가는 에너지 혈관이 하루아침에 동맥경화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베이징의 전기가 끊기고 상하이의 공장이 멈추는 데는 채 3주가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총 한 자루 쓰지 않고 오직 압도적인 기술 격차 하나로 거대 중국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상황.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을 선택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진짜 이 바다의 지배자인지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강대국들이 주저앉은 사이 홀로 우뚝 선 대한민국. 과연 우리는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전 세계가 두려워하면서도 경이롭게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미래, 그 가슴 벅찬 결말이 다음 장에 있습니다. 결국 2026년의 남중국해, 그 거대한 바다의 침묵은 한국에게는 기회이자 승전보였습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을 숙명처럼 듣고 자랐습니다. 미국이라는 고래와 중국이라는 고래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남아야 했던 작은 나라. 하지만 지금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고래들이 힘을 잃고 비틀거릴 때 그 틈을 파고들어 바다를 장악한 것은 다름 아닌 새우라고 무시받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닙니다. 그 고래들을 조종하는 조련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을 대신해 바다를 지켜줄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고 중국은 자신들의 생명줄을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한국을 아시아의 새로운 수호자라고 부르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 몇 척을 더 팔았다는 경제적 성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해양 영토가 물리적인 국경을 넘어 아세안 전체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기술이 닿는 곳이 곧 우리의 영토이고 우리 시스템이 깔린 곳이 곧 우리의 영향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아직 이릅니다. 지금의 이 독점적 지위, 이 약 골든타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다시 기술 추격에 나설 것이고 일본 역시 호시탐탐 재기를 노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쥔 이 기적 같은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업들의 피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전폭적인 외교적 지원과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남중국해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물결을 타고 대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5년 뒤, 10년 뒤에도 전 세계 바다가 K10과 K-디펜스 위로 뒤덮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터,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이 통쾌한 대반전 드라마. 과연 대한민국은 이 기회를 발판 삼아 진정한 해양 제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잠시 스쳐 지나가는 행운으로 끝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댓글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